9시 24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도주투자 오늘도 함께 보시죠. 일단 어제는 9월의 시작 반도체로 한 대 맞고 시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은 기간들은 있고 또 많으니까요. 함께 투자 전략을 수립해보기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반도체주도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앞서 프로그램 매매 동향 이런 부분도 들으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아직 오늘장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을 좀 흔들 수 있는 이슈와 섹터 그리고 종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카카오 궁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김범수 창업자의 중형, 구형 이슈로 카카오에 대한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력도가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에 더해서 오픈 AI가 창업자의 지분을 취득한다라는 설이 나오면서 키움증권에서는 주가의 조정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삼을 하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어요. 목표 주가도 상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저희 항상 AI 관련해서 카카오랑 네이버랑 따졌을 때 아빠가 좋다, 카카오다라고 항상 조범수 매니저님이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카카오 지금도 정말 괜찮게 보시는지 키움증권 이 코멘트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아빠가 좋아요. 아직 괜찮다. 엄마 서운할까봐 이런 얘기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농담삼아 카카오 네이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이번에 결국 사법 리스크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 일단 단기적인 충격이 온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 징역 검사 이게 판결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려감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매도가 나왔을 뿐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의 매력도는 당장에 바뀐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해주신 내용 내에서 이제 오픈 AI 그룹에서 이제 이 지분을 취득할 가능성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범수 이제 창업자께서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 동시에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한 건강 악화까지 연속적으로 지금 이어 붙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분권에 대해서 이미 이양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뉴스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글쎄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는 저는 이르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카카오는 이번 달 마찬가지로 카카오에게도 중요한 달입니다. 카카오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재료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경기 회복성으로 인한 이 광고 업종, 인터넷 업종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AI 성장성입니다. 이 AI 같은 경우 이번 특히나 이달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카카오 같은 인터넷 업종군들 같은 경우 결국에는 광고 업종과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카카오도 뭐로 먹고 살아요? 광고로 먹고 살아요. 광고가 굉장히 매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번에 카카오 이제 개발자 데이가 있습니다.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해당 이제 이번 달 말일 기준으로 개발자 컨퍼런스 내에서 카카오톡의 AI 기능이 이제 탑재되는 부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각 증권사들에서도 이 AI 기능으로 인한 카카오톡을 보는 체류 시간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AI가 생기고 이 카카오톡을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카카오톡을 하시면은 이 카카오톡에서 AI 기능이 있네, 새로 볼 게 있네 이런 피드백을 빠르게 늘리는 서비스가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스타그램 뭐 아니면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들의 일부 한풀 좀 밀렸었던 체류 시간을 다시 한번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바로 이번 9월 달의 중요한 재료성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정부 정책, 스테이블 코인 향까지 이렇게 폭넓게 지금 현재 카카오의 장기 성장 동력은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어찌 보면은 이 사법 리스크가 지난다라고 해도 하면은 그러면 더 좋아질 길밖에 저는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차트랑 함께 좀 마저 보실게요. 네, 카카오 차트 한번 분석해 볼까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같은 범수로서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네. 재판부에서 판결 땅땅땅 찍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구형 연수에 대해서는 크게 열어놓고서는 항상 집행유예 나왔던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이제 12년 받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러면 아니겠죠. 확정은 당연히 못 지을 겁니다. 네. 근데 구형 사실 연수에 대해서 10년 넘는 기간을 들으시면서도 다들 마찬가지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집행유예 나오겠지라고요. 그래서 사법적 리스크는
완벽하게 지금 시장 내에서 카카오의 불안정성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두고 봐야 된다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기준으로도 이 단기 이평선 돌파 시도를 실패했었던 만큼 오늘 일단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습니다만 그럼 현재 구간 내에서 일단 단기 낙폭에 대해서 좀 진정하는 모양새를 좀 만들어주는 게 확인이 필요해요. 58,000원대가 좀 눌린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58,000원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라인에서 좀 지지하는 모습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너무 좋게 보고 있어요. 저렴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는 이유는 물론 최근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정부 정책 AI와 관련돼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라는 종목이 장기적으로 이 인터넷 섹터가 굉장히 이제 경기의 회복성 구간에 들어가면 얼마만큼 큰 상승분을 보여줬었는가는 과거 코로나 시대 때를 보시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시장 내에서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저도 항상 바이오와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우선적인 트레이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인터넷 업종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경기 회복 구간에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섹터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서 자, 카카오 봤으니까 빠르게 네이버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네, 엄마까지 챙겨야죠. 네이버 한번 분석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네이버 안 보면은 네, 서운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가 오늘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우리가 카카오가 좋다라고 보는 동안 카카오는 거의 1, 2주 내에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이버는 꾸역꾸역 밀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오늘 기준 4% 올랐다고 해도 크게 바뀐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24만 원 구간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일단 장 초반 기준으로는 네이버의 특별한 뉴스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업종군들이 좀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정책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지분, 두나무 내에서도 특히나 비상장 주식 쪽을 또 다시 한번 매입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만큼 네이버가 금융 진출에도 좀 속도를 계속해서 붙이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인터넷 업종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이버는 우리가 과거부터 수급에 대한 전환이 일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네이버 수급입니다. 네. 네이버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지난 6월부터 꾸준하게 아직도 개인 투자자분들만 많이 매수를 집행하고 계십니다. 최근 내에서는 기관 수급도 일부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누적 기준으로는 아직도 개인들 매수세가 굉장히 우세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네이버는 수급 전환하는 모습들이 같이 확인이 되면서 올라서는 모습 체크까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방향성에 대한 차이는 위와 같습니다. 네이버는 기업 대 기업 간의 AI 거래를 원한다. 그리고 카카오는 AI 그리고 B2C 커스터머, 고객들을 위한 AI를 원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보다는 이 AI 성장성에 대해서 카카오를 더 좋게 보는 이유는 네이버가 기업향에 대한 AI 성장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하기에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고 쟁쟁하다. 네. 그게 제일 문제고 카카오는 이미 국내 점유율이 이미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를 안 쓰시는 분들은 없는 만큼 AI 기능 도입 시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이 일부의 차이를 보시면서 이번 9월달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뉴스도 같이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요. 이 두 기업 함께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했던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놓치고 갈 수 없는 네이버까지 차트 흐름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9월, 사실 이미 시작이 됐죠. 9월에 이벤트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계속된 차트 흐름까지 함께 짚어나가 보시죠.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프리장에서부터 반응이 있었던 사이버 보안주 함께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사이버 안보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주요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좀 우리가 사이버 보안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최근 이슈 SKT 해킹 사고가 있죠. LG U+부터 KT까지 해킹 긴급 조사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주 사실 어제 저희가 AI 버블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때 범수 매니저님이 AI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꼭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보안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오늘은 어떤 코멘트 남겨주실지 궁금합니다.
참 시기가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리바바 중국향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급 매도가 나오는 뉴스를 만든 이후에 항상 보안과 관련된 뉴스가 나와요. 자, 이번에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SKT뿐만 아니라 LG와 KT와 같이 마찬가지로 해킹과 관련된 긴급조사 뉴스가 일단 시장 내에서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단 해당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큰 신문사 내에서 다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한눈을 좀 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사실 원래 통신사들이냐 아니면 해킹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전에 너무 많았어요. 앞서가지고 이 통신사들뿐만 아니라 뭐 카드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나 서적서 같은 경우에도 전방위적으로 해킹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았어요. 네. 근데 주가들 내에서 영향도나 아니면 보완주들이 움직였었던 이력은 적습니다. 그래서 보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장 내에서 악재적인 뉴스들이 일부 몰려왔었을 때 연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에 안기부 네, 지금 국가안보실 통해 가지고 안기부라뇨. 과기부를 살짝 잘못 보셨군요. 지금 제가 좀 잘못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국가안보실입니다. 네. 무슨 옛날 드라마를 보던 것도 아니고, 네, 국가안보실입니다. 네. 국가안보실에서 사이버 안보 점검 회의까지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만큼 지금 시장 내에서 관심도를 일단 장 초반 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보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성적인 흐름만 왔었을 때 대응 맞추기 좋은 종목입니다. 어제 우리가 접근했었던 아톤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안도 보안이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재료성을 노리고 들어갔었는데 현재 아침 기준으로 가장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은 바로 센즈랩입니다. 센즈랩. 센즈랩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센즈랩입니다. 센즈랩 오늘 기준 고가 10% 넘는 12%가량의 상승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보안주라는 종목이 원체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앞선 구간, 양봉으로 점칠된 이 앞선 구간이 있죠? 네. 해당 구간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정말 없었어요.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관심도가 많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재료성 붙이면서 올라오는 이런 형태를 취해줬고, 다만 알리바바 뉴스나 이런 보안과 관련된 뉴스가 당장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나 SKT 해킹 사태 당시 때 SMIC와 같은 좀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이 되었다라는 점 때문에 더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만큼 이번에 KT와 LG의 또 유출과 관련된 뉴스들은 시장 내에서 좀 경각심을 나타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시장이 지금 회복세를 빠르게 보이고 있는 만큼 윗꼬리 달고 눌리고 있습니다만 당장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아직 더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노려보셔야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KT도 보고 넘어갈게요. 네, KT요. KT입니다. KT도 오늘 기준으로 보시면은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4%가량 떨어지는 모습 만들어줬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은 지지라인 보시면은 지난 상승 구간 내에서 계속 버텨왔었던 24년도부터 버텨왔었던 지지라인 전혀 이탈하지 않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나 이제 지금 현재 텔레콤들,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안정성 표현할 수 있고 오히려 근데 다만 전 통신사들 조금 걱정스럽게 보는 거는 단통법이 해지가 됐잖아요. 네. 단통법 해지로 인해서 이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일부 좀 우려하는 목소리는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련 이슈도 체크를 해야겠지만 단통법 다시 한번 제기가 됐죠. 이 부분까지 이슈 팔로우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두 가지 이슈 한번 다뤄봤는데요. 세 번째로는 계속 강한 조선, 하지만 이번에는 악재도 한 가지 있습니다.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선주 대장주 안에서는 한화오션이 오늘장 현 시점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다시 한번 옮겨가면서 중소조선사부터 기자재단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일단 장 초반 기자재단 안에서 가장 강했던 STS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10% 넘는 상승이었다가 지금은 8%대 상승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에 한 가지 소식이 더 들려왔습니다. 국민연금이 현 시점 조선주의 지분을 줄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고요. 특히나 시장에서 좀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던 노란봉투법, 노봉법 관련 이슈, 이제 조선업에서 좀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라는 언급까지 함께 나오는 가운데 일단 오늘장에서는 빨간불을 좀 지켜내주고 있거든요. 조선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주 아직도 좋아요. 크게 훼손시킬 만한 뉴스가 나온 것도 없고요. 최근에 조선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스카 프로젝트 그리고 이 조선주들의 미국 진출에 대해서 아니 미국은 지금 덕후도 데크도 없고 지금 숙련된 인력도 없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냐라고 하면서 우려감을 만드는 듯한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개발하러 가고 투자받고 투자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전혀 저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연기금이 일부 수급을 좀 줄이고 있다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볼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아직 훼손된 모습은 전혀 없어요. 없다. 없습니다. 아직도 없는데 지금 하나오션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모습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블록딜 이슈가 지금 이달 올해 말까지 제가 존재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블록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갑니다. 네,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하나오션은 결국 키 맞추기 형태로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저는 중장기적으로 삼성중공업의 흐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삼성중공업도 지금 보시면 최근 4거래일간의 지수물 흐름과 함께 좀 눌린 모습까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자, 근데 삼성중공업이 좀 눌렸다. 저는 지금 굉장히 개인적으로 정말 만약에 시장에 우려감을 만드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시장 현재 바닥권부터 상승 나온 거 대비해서 한 15,000원, 17,000원, 16,000원 이런 데까지 눌렸다. 라고 하면 전 무조건 살 것 같아요.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산다. 네, 조선업과 그리고 원전주에 대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 1년 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년, 3기까지 장기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지금 AI와 그리고 에너지 투자가 확대, 계속해서 활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I도 죽지 않습니다. AI가 죽지 않고 AI가 죽지 않는 한 에너지 투자도 죽지 않는다. 결국에 지금 현 상황들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붙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저는 우려가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 무조건 산다. 저는 아직도 삼성중공업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2만 원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음 목표는 저는 아직까지도 삼성중공업 4만 원까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조선주들에 대한 장기 성장 전망성은 지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경쟁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중국. 근데 하지만 중국은 규제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점까지 세계는 지금 반으로 재편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조선주에 대해서는 관심도는 계속해서 이어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조선주 관련해서 국민연금 이슈는 단기적으로 한번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역시나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만 원까지 한번 돌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리면 사는 전략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렇게 큼지막한 3가지 이슈 한번 다뤄봤는데요. 오늘장 들어가 볼 종목도 참 궁금합니다. 오늘장에는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고 계실지, 어떤 종목을 들어가실지 궁금한데 어디 가면 좋아요? 좀 이벤트 드리블 전략으로 우리가 좀 빠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9월이잖아요. 저는 9월 달에 뭐 스테이블코인 정부 정책향도 중요하지만 이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10월 달에 어마무시한 날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있죠. 어떤 날이 있죠?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아주 긴 연휴가 그쵸, 제일 연휴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되게 오르시더라고요. 일주일이에요. 행복해 죽겠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못 보는데 행복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과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앞으로 9월 달 이벤트도 있는 만큼 오늘 여행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235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휴니까 파라다이스 한번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라다이스입니다. 호텔 그리고 레저 카지노 파라다이스죠.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들 파라다이스가 사실 바닥권에서부터 탈출한 이후부터 주가가 정말 금세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9,000원까지 떨어졌었던 바닥권 떨어졌었던 종목이 지금 2만 원. 거의 벌써 2배 올랐죠. 네. 2배 100% 상승분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지금 왜 봐야 되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서 카지노, 중국인 관광객 그리고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또 수요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우리 여기 바로 앞에 충무로잖아요. 이 앞에만 보셔도 외국인 관광객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편의점 들어가잖아요. 그럼 중국어 이거 안내 팻말 이런 거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주말에 파라다이스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진짜 반이 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에요. 가족분들과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셨군요. 부럽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드리는 연휴. 우리 여러분들께서 재료성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달 말입니다. 이달 말 29일 기준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됩니다. 아니 근데 입국 허용된다고 무조건 올 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다음 달 10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일정들이 계속 있어요. 에펙, 에이펙.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 중국이 또 항상 10월 달에 쉬는 달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쉬는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일정 맞춰서 쉬는 구간이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8일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절 수요 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추석 노리고 연계적으로 여행과 관련된 일정들이 굉장히 꽉 차 있다는 얘기죠. 그런 만큼 여행 관련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 안정성을 따지면서 오히려 시장 외적으로 보실 기대감 키워도 괜찮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파라다이스 수급 보고 빠르게 말씀 전해드릴게요.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 수급 특징주입니다. 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많이 안 사고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특징주 중에 하나니까요. 재료성 이벤트까지 붙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 고가 22,600원 넘어가는 25,000원으로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8,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카지노 그리고 여행 관련주 해서 파라다이스 편입해 보겠습니다. 하단으로 목표가와 손절가 나가고 있습니다. 25,000원까지 상방 열어두도록 할게요. 손절가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 출발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지금 현 시점까지도 상승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세 쭉 이어나가주길 바라면서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